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수업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조금 어려웠죠? 지금 요 단원이 좀 어려운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셔야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으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축삭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호가 전달되기 위한 준비 상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축삭이 어떤 특정한 상태, 이 안쪽과 바깥쪽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뉘어진 어떤 분극 상태로서 준비 상태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깨어지면서 신호가 전달되고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도미노가 쓰러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활 시위를 당겼다가 쏘고 다시 활 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이와 같은 반복적인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죠.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지금 뭐가 보이냐면, 잠시만요. 포인트를 좀 바꾸고, 지금 보면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 게 있죠. 즉 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막입니다. 이 막을 보면 막에 요와 같이 요놈들이 다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서 이것을 우리가 막 단백질이다 이렇게 불렀죠. 막 단백질.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펌프라든지 통로와 같은 다양한 막 단백질이 있다. 그리고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이런 걸 봤죠. 보시면 이 바깥쪽, 세포막의 바깥쪽은 플러스로 되어 있고요. 세포막의 안쪽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양쪽의 극이 다른 이유는 이온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이온이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안과 밖에 이온의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이유로, 이 나트륨과 칼륨을 양지역으로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아내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죠. 펌프가 마구 이쪽으로, 나트륨은 안에서 바깥으로 퍼내고 바깥에서 칼륨 안쪽으로 퍼내기 때문에 나트륨과 칼륨이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다르게 존재하는데, 나트륨이 나갈 때는 세 분자가, 안으로 칼륨이 들어올 때는 두 분자가 이동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이 각 이온들이 이제 한쪽으로 몰아져 가니까 밖으로 나간 나트륨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안으로 들어온 칼륨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옮겨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 다 닫혀 있는데 칼륨 통로는 일부가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칼륨 통로가 나트륨 통로보다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서 이동이, 평상시에 이동이 좀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양이온이 들어오는 것은 힘들지만 양이온이 나가는 것은 쉽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세포 안에 세 번째는 이 세포 안에 음이온을 띠고 있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있다. 음이온을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풍부하게 있다. 이 1, 2, 3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70mV의 어떤 전위를 이렇게 평상시에 띄고 있다 그랬죠.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분극 상태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상태가 이제 평상시 준비 상태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쉰단 말이죠. 휴지 상태, 쉬고 있는 상태. 영어로는 resting potential이라고 그래요. resting potential. 뭐 영어를 꼭 알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건 휴지라는 것은 쉬고 있다는 말이다. 이때 안쪽은 음전화, 바깥쪽은 양전화를 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할 텐데요. 다음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분국 상태가 갑작스럽게 벗어나는 것, 분국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분국이라고 해요. 탈분국.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70이다가 갑작스럽게 이 마이너스 70이 플러스 35까지 급격하게 상승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갑자기 플러스로 상승하려면 그 지역에 플러스가 더해지는 일이 벌어져야겠죠. 그럼 이 안쪽에, 세포막의 안쪽에 양이온이 더해지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나트륨, 외부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이렇게 쭉
밀고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나트륨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선 바깥쪽이 나트륨 농도가 높아야 되고 안쪽이 나트륨 농도가 낮아야겠죠.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바깥쪽에 나트륨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평상시엔 안 들어오고 이때만 딱 들어오냐면 이 나트륨이 이동하는 요 문, 나트륨 통로죠. 요 나트륨 통로가 바로 이 시점에서 열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멀쩡히 아까 분국 상태에서 닫혀있던 이 나트륨 통로가 갑자기 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놈이 열리는 이유는 약간의 변화, 마이너스 70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나트륨이 여기 안에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이 늘어나겠죠? 요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이 지역의 나트륨 농도가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보다 높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나트륨이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되려고 하겠죠. 그럼 요 지역에 막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요 옆 지역에 나트륨이 이동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막전이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초반에 이렇게 상승하는 요 막전이는 바로 옆 지역에서 어떤 활동 전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옆 지역의 막전이가 살짝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막전이가 요만큼 올라가게 되면 요 문이 열리면서 나트륨 이온이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고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탈분국이 일어날 때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온다.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미 이제 탈분국이 일어나서 연속적인 탈분국이 쭉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야겠죠. 도미노가 쓰러졌으면 도미노를 세워야 될 것이고 활을 쏘았으면 다시 활 시위를 당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분국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재분국이라고 해요. 재분국. 그러면 여기에 원래 분국 상태, 여기 분국 상태죠. 이렇게 탈분국 상태로 있다가 플러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기 위해선 안쪽에 있는 플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야 될 겁니다. 그럼 안쪽에서 뭐가? 칼륨 이온이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겠죠. 이와 같이 안쪽에 있는 칼륨 이온이 통로를 통해서 빠져나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태까지 닫혀있던 이 칼륨 통로가 갑작스럽게 열렸을까? 바로 이 막전이가 변하게 되면 이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나트륨 통로는 이제 더 이상 열려있지 않고 닫힘으로써 나트륨 통로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닫힘으로써 더 이상의 탈분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더 이상 탈분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면서 플러스 35까지 상승했던 이 막전이가 서서히 안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 막전이가 하강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나트륨이 계속 들어오고 칼륨이 빠져나간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다시 들어올 나트륨, 다시 나갈 칼륨이 다시 준비 상태로 되돌아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었던 이온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재배치가 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죠. 들어온 나트륨을 내보내고 나간 칼륨을 잡아당겨오는 것이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와 같이 분국 상태로서 다음 신호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분국 상태에서는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다. 그리고 칼륨 통로는 닫혀 있다. 이온의 이동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이너스 70mV로 휴지 전이가 유지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주변에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이미 한번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 지역에서 활동 전이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왔고 이 나트륨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서서히 이렇게 나트륨이 주변에서 양이온이 들어왔으니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원래 분국 상태에서 살짝 이 나트륨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변화가 뭐를 유도할 수 있냐면 이와 같이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서서히 열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탈분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아직 칼륨 통로가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탈분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다음 상황에선 이렇게 나트륨 통로가 이제 대량으로 열리면서 이 통로가 대량으로 열리면서 급격하게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탈분국은 사실상 두 가지 구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는 구간과 급격하게 상승하는 구간. 천천히 상승하는 구간은 이전 탈분국 때문에 일어난 거고요. 여기 이전 활동 전이 때문에 일어난 거고, 이 활동 전이가 이 부분에 나트륨 통로를 열어버리면 급격한 탈분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칼륨 통로는 닫힌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이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됐어요. 전달은 된다면 다음 신호를 위해서 또다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상승하던 막전이가 원래의 상태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온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양이온은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고, 칼륨 양이온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지만이 막전이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을 겁니다. 나트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 칼륨 통로는 열린다. 되겠죠. 자, 이제 모든 일들이 벌어졌으면 다시 이제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이때 재배치가 일어나는 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도록 하죠. 자,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요 가지돌기, 요놈이 이제 가지돌기죠. 가지돌기에 어떤 신호가 전달되었다고 봅시다. 어떤 자극이 가지돌기에 왔으면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지역에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요 부분이 탈분국이 일어난 거죠. 여기 나트륨이 많으니까 나트륨이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의 이동에 의해서 요에 나트륨이 이동할 수 있는 문이 또 열리게 돼요. 그럼 나트륨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트륨이 또 확산되고, 그럼 여기에 나트륨 통로가 또 열리고 나트륨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또 나트륨이 확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트륨이 들어오고 확산되고 열고 들어오고 확산되고 열고가 계속 반복돼서 신호가 한 방향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전도가 한번 일어나면 다음 전도가 또 일어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 칼륨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원래의 상태를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하나의 현상이 그 다음 현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서 항상 뭐에 많이 비교하냐면 이와 같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활동 전이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요. 그 활동 전이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듯이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고, 세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고, 네 번째 도미노가 쓰러져서 계속 이렇게 쓰러져 가게 되는 거죠. 자, 도미노를 이용한 실험들을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를 구성하는 뇌를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뉴런들이 이렇게 붙어서 많은 신호들이 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떠한 것들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쭉 다시 나오죠. 양이온들이 쭉 들어가는 것이 탈분국이 되고 빠져나오는 것이 재분국이 됩니다. 이렇게 신호가 쭈루루룩 연속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활동전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마치 도미노가 방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자, 지금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통해서 활동전이가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분국 상태로 도미노들이 쫙 서 있을 때 어떠한 자극이 첫 번째 활동전이를 발생시키게 되면 그 활동전이가 다음 활동전이를, 그 활동전이가 다음 활동전이 이렇게 쭈루루룩 넘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일어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엑손이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미노가 양방향으로 가듯 신호도 이렇게 양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호가 진행될 때 수초라고 하는 것이 쌓여있게 되면 마치 이 점프해서 나가시,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더 빨리 확 넘어가게 되죠. 저 자가 이 수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번 밀어보면 수초가 있는 것은 이미 전에 갔지만 수초가 없는 것은 한참 후에 도착한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초가 있을수록 훨씬 더 빠르다. 이것을 알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